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상입니다. 네. 10월 28일. 네. 자, 오늘 주말장 진단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움직일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이제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사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주들 굉장히 좀 주가가 좋았습니다. 시장을 거의 압도하고 전날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또 그리고 뭐 이번 주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 흐름이 다 좋았는데요. 주말장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 좀 빠졌던 자동차는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반도체 숏 그리고 자동차 롱 진검승부 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한번 좀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랬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이거예요. 시장 지수는 좀 박스권으로 갈 것 같아요. 지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뭐 크게 하단이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시장이 조금 약간 좀 찬물을 좀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컸던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위메이드니 뭐 이런 종목군들, 또 SK 하이닉스니 이런 종목군들, 또 제가 보는 시각을 또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감 시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코스피입니다. 네, 우리가 증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은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일단 리스크 요인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연준의 긴축. 자, 이거는 피복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11월에 75bp 인상하면서 이번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연준이 75bp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죠? 금리 인상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피봇,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밝힐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국채 금리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도 곧 정점을 찍고 코어도 같이 좀 빠질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뭐 영국 문제라든지 일본 문제도 이미 다 수면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 국채 2년물입니다. 지금 4.6 찍고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10년물은 4% 깨졌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이 좀 있기는 한데 요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파운드. 자, 파운드도 이렇게 반등에 영국이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달러는 페리티 2를 회복했다가 지금 1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또 문제 일본 달러에는 지금 이제 150엔 찍었다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일본 국채는 0.25를 다시 좀 사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이미 조금 물 건너갔고, 다만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오늘 제가 뻐꾸기 주식에도 이렇게 남겨드렸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이 영향이 미증시를 하락으로 만들고 우리도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애플이 뭐 가장 선방은 하고 있지만 애플, 뭐 MS,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메타, 알파벳, 아마존 모두 다 좋지 않죠, 그죠? MS, 메타, 알파벳, 인텔 뭐 다 좋지 않습니다. 여기 애플만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투자 유체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오늘 좀 매도가 많습니다. 기관투자들은 좀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시장 분위기는 그래, 거래소가 이렇게 좀 올라와서 최근 들어서 2100선 중반에서 2200 올라왔고 이제 2300건짜리 왔다가 좀 쉬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약간 오늘 시장이 이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좀 개판이다, 그죠? 왜?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전날 목요일만 하더라도 증시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어제
목요일 증시는 코스피가 1.7%나 올라갔는데 오늘 다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날에는 이 분위기를 목요일날 1.7% 올랐었는데 오늘은 다시 1%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일단 뭐 새로운 이슈들, 자, 오늘 뭐 PC 발표가 될 것이고, 뭐 사실 중요한 거는 11월 FOMC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 실적들 불확실성은 하나하나씩 벗어갈 것이고,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분기 실적은 최악을 또는 좋지 않은 실적 부진을 좀 확인하고 주가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부분인데요. 지수는 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또 하나 또 낙폭 과대, 그러니까 장기 낙폭 과대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돈이 붙는 쪽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뭘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SK하이닉스 2등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쪽은 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배터리,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여기 현대차, 현대모비스 뜻이죠.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쪽 순매수 붙고 있고, 여기 LG 화학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매수 붙고 있고, 뭐 OCI나 LIG 넥슨 좋았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는 바닥을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이런 쪽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아는 대량으로 매도하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도 덩달아 주초에 올랐던 종목이 대부분 빠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자동차는 또 사고 있다. 예, 자, 일단 대형주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바닥을 여기라고 얘기해 드렸는데요. 사실 그때서부터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나왔죠? 그죠? 실적 나왔습니다. 물론 실적은 좀 빠졌는데요. 그죠? 실적은 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예. 이번 그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10조 8천억. 전분기 대비해서 23% 줄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7 빠지고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주가는 말도 못해요. 전날에는 4% 떨어졌고 오늘은 7% 떨어져서 양 이틀 동안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대략 20% 가까이 주가가 좀 오르다가 밀렸는데요. 자, 이유는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실적 부진? 이거 가지고 이거 설명하기 이제 힘들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하지 않겠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치킨 게임이 본격화된다라는 얘기고, 그 메모리 생산 1인 삼성전자고 2는 SK하이닉스잖아요. 이 치킨 게임에 SK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 그러면서 내년도 실적 전망을 상당히 하향하는 이런 내용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주, 그 다음에 장비주. 보통 장비주는 얘네들이 투자를 얼마나 할 거냐 앞으로, 이거에 영향이 크고요. 소재주들은 생산을 얼마나 할 거냐에 실적 영향이 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3분기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쪽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겠지만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그냥
밋밋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디서 저점을 만드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 기준에서 8만 원이나 8만 원이 깨지면 자, 악재 반영해서 가격이 빠진 걸로 보고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는 반전이 나오죠. 그러면 소재 장비주들도 그 타임 정도 되지 않겠냐,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수급 박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지금 삼성전자, LG에너지 총 상위 종목군들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상승률 상위로 찍어보면 현대모비스가 7.3% 올랐고 LG화학이 2.6%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좀 올랐고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쪽으로 반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온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양은 블록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약한 자금이 빠졌다는 거고요. LG 에너지솔은 약한 자금이 들어왔다. LG 화학은 비교적 강한 자금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 4칸이죠. 자, 이걸 정렬해 보면 오늘 LG 화학 만점입니다. 양은 블록 만점. 이거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모비스도 그렇습니다. 현대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현대차 실적은 그닥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현대차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왜 안 좋았느냐, 그죠? 근데 현대차도 그렇고 사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실적이 왜 그랬느냐? 이거는 비용이에요. 아시겠지만 실적은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비용, 품질 비용 충당금, 이거 미리 쌓는다. 이것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실적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빠졌던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특히 오늘 현대모비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현대모비스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현대모비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네, 전분기 대비해서 42%나 늘었습니다. 그죠? 5,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5,700.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 주들이 대거 자금이 몰렸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감산을 하지 않겠다. 메모리 감산 일축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빠지고 배터리하고 자동차 쪽으로 돈이 붙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주가가, 그죠?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현대모비스고요. 자, 저점 구간에서 20만원 구간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16만원대에서,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만원대에서 대략 제가 보기 때 한 16만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현대위아나, 그죠? 현대위아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간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현대위아도 좀 이런 분위기고요. 화신도, 자, 제가 요 자리 매수 해보실 분들은 여기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화신을 여기서 사가지고 한번 수익을 크게 냈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7,500원대 뭐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8,000원 중반에서 이제 9,000원을 넘기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동차들도 이렇게 반전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자, 우리 수급 박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블록 만점 종목,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강하게 자금이 붙은 종목군들, 자금이 들어온 종목군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을 검색하는 것이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SL이 개장부터, 그죠? 오전부터 잡혀 있고, 현대모비스, S&T 모티브, 뭐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HL만도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LIG 넥스원,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L을 한번 보시죠. SL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어요. 27,000원에서 29,000원. 요 사이는 거의 대부분 관련한 부품주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급 박스로 보시게 되면 바로 요 자리인 것이죠. 그죠? 만점이 처음 나온 바로 요 자리 변곡점이었고요. 그때서부터는 자금 크게 빠지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돈이 들어왔다. 자, 개인 투자들은 오늘 15만 주 털렸고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투신과 연기금까지. 그래서 우리 보통 제가 이제 양은 블럭 이거 특허 만들면서 받으면서 이 블럭을 싸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5대 주체들 그 중에서 개인들 빠지고 나머지 4 주체들이, 그러니까 물론 투신과 연기금은 기관예로 들어가지만 이 주체들이 반전이 나오는, 그러니까 주가의 변곡점은 결국에는 수급의 변곡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사고 변곡점에 살려면 수급이 돌아서는 자리들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종목 SL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오늘 현대모비스가, 그죠?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27만 주를 팔았고, 그죠? 외국인들부터 해갖고 쭉쭉쭉 매수가 들어왔고요. S&T 모티브, LIG 넥스원. 네,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물론 이 종목은 좀 무거운 주식이라서 뭐 가볍게 뭐 양봉을 계속 뽑는다 뭐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죠? 한 7% 정도 반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포착된 종목이 계속 유지되는, 네, 그런 흐름이었고요. 요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S&T 모티브 이래요. 전날하고 잘 보시게 되면 양 이틀 동안, 그죠? 양 이틀 동안, 어제 오늘 양 이틀 동안 자금이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렇죠. 자, 여기가 변곡점이고 거래가 좀 더 실리는 과정에서 자, 돌리는 이런 흐름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한 3만 주 정도 주식을 좀 털린 거고 바닥에서 반전이 나오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LIG 넥스원이 있었어요. LIG 넥스원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 쪽에서 LIG 넥스원은 최근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모박스 정도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네모박스 구간에서는 주가가 요동치기도 하고 밀렸다가 8만원 초반 중반에서 찍고 이렇게 9만원을 다시 넘고 하는 이 흐름인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구간은 특히,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는 오히려 강하게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 블럭이, 빨간 블럭이 3칸 4칸씩 계속 쌓이죠. 특히 이번 주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변곡점을 만드는 자리, 이런 자리들, 그죠?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LIG 넥스원. 자, 그 다음에 이 종목도 한번 보시죠. 오늘 보시면 LNF, FNF, 그 다음에 뭐 두산 바켓 솔루스 첨단 소재, 현대건설기계, 명신산업, 유일, 에너테크, 화신 나옵니다. 자, 한번 엮어보죠. 명신산업과 화신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자동차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죠? 화신은, 자, 저희가 성우하이텍을 어찌됐든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성우하이텍의 변곡점이었고요. 화신은 화신입니다. 제가 이 자리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변곡점이라고. 그때가 이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파란 블럭이 계속 쌓인다는 건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거고요. 주장창 나온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번 강하게 양은 블럭이 만점을 처음으로 만든 이게 매수의 변곡점입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급의 변곡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주식을 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주식을 살 거야. 그게 이겁니다. 이제부터 주식을 난 살 거야 라는 의미니까 여기서부터는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만점이었다. 오늘도 만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화신입니다. 명신산업도 비슷합니다. 명신산업.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증시가 폭락하면서 거의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날 있죠, 요날.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이 변곡점입니다. 어떤 변곡점? 수급의 변곡점입니다. 아, 난 이 주식을 이제 살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약하게 사고 뭐 약하게 팔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만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만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희 연상의 수급 박스. 자, 요거는 거의 대부분 기능을 특허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수급 박스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 굉장히 좋죠. 현대건설기계도 잘 보시게 되면 요 날입니다. 변곡점이. 그날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천천히 들어왔던 자리고요. 요게 변곡점입니다. 이 4칸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도 만점이고 오늘도 만점이었으니까 3일 동안 자금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금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것이다. 현대건설기계.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관련한 ETF가 다음 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폐배터리 관련한 ETF가 다음 달에 출시가 됩니다. 일단 1등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아마 11월 ETF 새로 출시되고 나면 또 그 전부터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또 많은 관심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첫 번째 성일하이텍이 1등입니다. 예, 5.66%입니다. 5.6%. 자, 두 번째는 제가 밀고 있는 코스모화학 5.59% 비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일하이텍, 두 번째는 코스모화학, 세 번째는 에코프로, 네 번째는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LG화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모화학. 자, 지금 성일하이텍은 시가총액이 1.4조고요. 코스모화학은 8천억대예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화학이 이 고점을 넘길 것이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새로운 밸류체인 시장도 커진다라고 그랬죠.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우리 수급박스에서 통해서 오늘 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건 주가의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데, 수급의 변곡점은 뭐냐면 계속 팔다가 난 이제 사들일 거야 라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죠? 물론 아주 저가주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 지금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 에버도 나오고 있고요. 또 현대 오토 에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있냐? 모트렉스가, 그죠? 자, 이런 종목도 보시고, 코스모 화학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의 수급입니다. 요 며칠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곡점은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코스모 화학을 우리 회원님들 별표 드리면서 이제 21선 넘기는 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제 만점이 만들어졌고요.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최근에 약간의 물량이 빠진 적은 이렇게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여전히 물량은 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 코스모 화학은 개인들이 22만 주를 뺏겼고,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거의 상당히 매수가 많아요. 이틀째 대거 매수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변곡점으로 잘 참고하시고 돌아서는 자리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수급박스에서, 수급박스 좀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다운 받으시면 이현상 황금 배팅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있죠? 여기에 교육방송을 가보십시오. 교육방송 가시면 여기 이제 무료로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급 박스 또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급 박스 활용을 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1강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급 박스 어떻게 화면 구성되고 있는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감시하고 추적하는지.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가고 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변곡점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의 변곡점이죠. 계속 팔다가 돌아서는 그런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흥블록,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매집하는 종목, 매집을 시작하는 종목, 외국인, 투신, 그 다음에 최대 실적을 돌파하는 거, 실적이 턴어라운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거. 여기서 앞으로 큰 장기로는 여기서 큰 성과를 나는 게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오랜 시간 죽였다가 돌아서는 게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죠? 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연속 매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속 매집 가시면은 외국인이 연속해서 매집하고 기관 투자들이 매집하고 개인들, 투신, 특히 연기금이,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입니다. 자, 연기금이 계속 매집하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23일 기업은행이 있고요. 19일 아프리카 TV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주가가 지금 이 정도 되죠. 그죠? 19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블록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들이면서 들어오고 1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23일, 19일, 11일, 뭐 1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9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눈에 띕니다. 또, 예,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9일 연속. 그러니까 최근 주가 빠질 때도 또 최근에 이 바닥점에서는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셀트리온이 지금 9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최근에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8일 연속 사들이고 있고요. 그죠? LNF, 덕산 네오룩스, 현대일렉트릭. 자, 여기서 덕산 네오룩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OLED 소재 쪽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주식이에요. 지금 이 주식은 저는 역대 언제 했었냐면 2018년 12월 그때 화살표입니다. 그 여기는 2019년 1월입니다. 이때 장기 투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바닥이니까. 그때 한 1년 넘게 주가가 죽였어요. 1년 반 정도. 실적은 완전히 죽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시적으로 빠진 흐름 보이시죠? 이거는 2019년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여기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슈로 증시가 급락했던 시점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이 바닥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주가가 15,000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나서 7만원대까지 오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이 저는 또 바닥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좀 빠졌고요.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도 우리 그 블로그로 보면 이렇게 해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왜 들어오고 있느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근데 주가는 작년에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도 한 500억 초반 중반 정도 될 것 같고 내년도는 한 600억 됩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에 2014년 애플 아이패드에는 OLED 모델을 신규로 출시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애플이 AR 기기에도 OLED를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소재가 다시 성장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꾸준하게 덕산 네오룩스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한 현대일렉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6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5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 보시게 되면 물론 여기에는 위메이드도 있습니다. 위메이드 전날까지 사들이다가 오늘 된통 맞았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찌됐든 최근에 여기가 1일차, 2일차 나오지 않고요. 4일, 5일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10일, 20일을 사더라도 순서가 있는 거죠.
2, 3일을 사고 3, 4일을 연속해서 계속 사고 주가가 떨어지든, 그런데 여기서 매집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주가가 안 오른, 결국엔 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양은 블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찍어 보시죠. 이 양은 블록은 뭐 제가 만들어 놓은 특허라서 다른 데서는 이용하실 수 없고요. 요거를 양은 블록 정렬을 한번 해보면 지금 19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종목, 9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종목, 7일, 6일, 4일, 4일, 23일, 6일 연속 사들이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블록이 만점입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중에서 연기금이 계속 사다가 지금 된통 오늘 아마 두들겨 맞은 종목이 이 위메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도 잠깐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되었다. 그죠?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량을 투명하게 공개. 그죠? 뭐 거래소 소통을 강화할 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신고된 거와 실제 유통되는, 그죠? 거하고 차이가 확인이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물론 좀 아쉬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야, 이게 정말, 야, 어떻게 될까? 그죠? 근데 오늘 재미난 거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유통량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어야 되지 않나. 업계의 목소리가 있다. 그죠?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위메이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유통량의 오차에 대한 인지하고 이에 빠르게 소명을 했다. 거래소들은 빠르게 유의 종목을 지정을 했고 그 피해는 온전히 투자자들이 몫이 된다. 지난주 위믹스 3.0 메인넷을 론칭을 했습니다. 야, 먹튀할 건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를 발행하는 등 그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위메이드의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실제 위메이드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유통량 등, 그죠? 투명하게 공시를 해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통량, 유통 계획, 사용처 이런 것들을 분기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소에 계속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에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전날에 상당히 매수가 많았던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나 뭐 연기금 뭐 다 하루 만에 물을 먹은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주 동안의 소명 기간을 가질 것이다. 이건데요. 재미난 부분은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입니다. 요겁니다. 예. 박간호 위메이드 의장 300억 규모 위믹스 매수 약속을 지켰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박간호 위메이드 의장은 지난 6개월 동안 300억 규모로 위믹스를 사들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냐면 3,800원 정도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위믹스는 자, 지금 한 1,800원 정도 됩니다. 1,800원 정도. 3,800, 이거는 3,800원이고요. 그죠? 예. 자,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영국 대표 있죠? 장영국 대표도 지난 25일 날 8번째로 위믹스 매입을 해서 공시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보유한 거는 총 한 12만 위믹스 정도, 12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안 되는 거, 또 먹튀할 거를, 그죠? 박간호 의장이나 아니면 장영국 대표나 위믹스를 사들어갈 이유가 없죠. 특히 이 박간호 위메이드 의장이 300억 규모로 사들였다는, 그죠? 이거는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냥 내년 이맘때쯤 팔 수 있어요. 해제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보면은 위메이드 장윤 대표가 BWB 2022에서 기조연설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재미나죠? 예, 한편에서는. 그죠? 자, 일단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쯤에는 좀 반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그 사우디 아람코의 대규모 투자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혁국 대표가 아람코에 직접 PT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람코는 아시겠지만 뭐 텐센트나 또 블리자드나 EA 스포츠, 뭐 NC소프트도 그렇고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밀면 그죠? 막대한 오일 머니를 그냥 밀어넣기로 유명을 한데 아무튼 오늘 그런 사건이 좀 있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오늘 조금 찬물을 좀 끼얹었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고 중요한 큰 변수들은 완화가 되었다. 특히 연준의 긴축,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이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좀 주목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오늘 저희가 주말 이거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박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수급박스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는 지금부터는 저희 평생 할인 이벤트 이용하실 분들 광고니까요.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황금 베팅 서비스, 네, 요거는 1개월에 33만원 상당인데 요거 그 다음에 수급박스 1개월 해가지고 총 43만원을 반값으로 평생 활용할 수 있게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668-4728로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박스에서는 나는 요거 수급박스를 좀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연상의 황금 베팅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교육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수급박스 활용법을 한번 공부를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